예, 6월 15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주말에는 제가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좀 잡고 같이 세상 공부하는 돈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죠.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어제 마감 시황도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프랑스 지수가 좀 빠졌어요. 금리 인하한다고 유럽 증시가 미국과 같이 잘 올라갔잖아요. 2주 동안 좀 빌빌대다가 정치 이슈가 살짝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릴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단기 이슈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6월 달에 미국이 차별화돼서 서머랠리 울퉁불퉁 뭐 차별화 계속 미사무가 붙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올라가죠. 어제도 나스닥과 S&P가 신고가 났어요. 하지만 정시는 또 차별화됐습니다. 자, 유럽 이슈 때문에 달러도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고 뭐 공포감까지 얘기 나오고 있던데 한번 전체를 볼게요. 뭐 겁낼 건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준비했던 거는 그 FOMC 끝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11월 대선까지 정시 상방이다. 대전제 말씀드렸는데 월별로 살짝 봤거든요. 근데 뭐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겁내지 마세요. 지금 AI 버블을 잘 탑승해 있으시고 주도주군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 잘 대처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유로파 리스크 프랑스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이 코스닥이 이틀 동안 안 좋다 보니까 또 엄청 투심들이 개인분들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 계속 우리나라 국장 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케이스는 또 지난주에 슈팅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입절도 많이 했고 현금 비중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 잘 대처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2년간 3년간 만들었던 외국인의 빅피처 큰 수급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코스피 3천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버블 탑승기 슈팅 기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매하는 거랑 투심에 대한 얘기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갸크 지수. 저 불어를 배우진 않았는데 이제 3%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유럽은 그냥 단기적으로 살짝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 변동성 정도죠. 나스닥도 신고가, S&P도 신고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계속 좋았지만 계속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차별화된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도 잠깐 내용을 보여드리면 시총이 마이크로소프트가 3.2트릴리언, 애플이 3.25, 엔비디아 3.24 다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 더 쏠리고 이쪽으로 하면서 대중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선별돼서 차별화돼서 이거다 보니까 물론 밸류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변동성을 제가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미국을 단타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의 해외 선물 파생 단타 치고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국 성격은 중장투예요. 물론 제가 올라갔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대체해서 익절하는 건 있겠지만 단타는 안 좋습니다. 계속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랬던 저랬던 엔비디아는 어제 또 보면 제가 워프 타임 이제 올라가서 팔 수 있는 가격까지 왔던데 131불, 제가 130불부터 이렇게 끊어온 150불 사이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팔면 돼요. 급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대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우지수 편입이 저는 될 거라 봐요. 예상하고 있으니까 모멘텀 생겨 확 올라가면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파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어려웠던 시기를 다 거치고 기다려오는 분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면 돼요. 매수 500불 우리는 이제 부분 익절하고 있다. 자, 금리가 떨어졌는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4.2까지 빠졌어요. 제가 보든까지 떨어졌는데 유럽 때문에, 자, 유로화가 프랑스 많이 빠지다 보니까 다시 글로벌적으로 미국 국채 사자. 미국 국채 사면은 금리는 떨어져요.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러셀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쏠려서 나스닥 이쪽은 주도주는 잘 가지만 중소형주인 러셀 비교를 많이 드리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근데 러셀 2000이 3일째 계속 빠졌어요. 결국은 계속 주도주군에 차별화돼서 강강약약 강한 거를 계속 살아.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럽이 이렇다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방 경직이 있어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차별화돼서 가면 돼. 우리나라도요. 계속 올해는 똑같은 투자 원칙입니다. 주변 죽고 보지 마세요. 주변 죽고 가는 거 위주로. 걔들이 살짝 빠지면 그걸 사는 게 낫지 지금 주도주 바뀔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FOMC 관련 이쪽은 시장은 결국 예측하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 간다 하더라도 가야 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중간중간 과정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 면의 스토리를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큰 대전제, 올해 미국장의 가장 전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상방이다. 이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싸우는 것처럼 거기에서 저희는 엔비디아에 걸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못 갔던 거, 덜 올랐는 거 지금 싸 보이는데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미션은 자, 물가는 잡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 연착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견조해야 되죠. 수요나 이쪽을 건드리고 있는데 괜찮다고 실드를 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또 경기,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시는 상방을 가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야 돼요. 항상 그랬습니다. 4년 전은. 자, 그래서 지금 물가를 볼 때 제가 매크로는 적당히 보고 주식 종목 집중하는 과정인데 주말이니까 제가 잠깐 이제 매크로 봐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물가는 이제 CPI, PPI, PC 정도 봅니다. 지금 CPI, PPI 보면 6월 20 며칠 날 나올 거예요. 자, PCI가 또 연착륙 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자, CPI도 모른다, 봐야 된다 그랬는데 PC까지 그렇게 나오면 연준은 한 번 더 꺾일 거라 봐요. 자, 그리고 경기를 볼 때 미국은 당연히 소비와 고용을 봐야 되는데 이제 고용은 이제 실업률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는 미국 주식 언제 팔아야 돼? 그때 4개 정도 전제에서도 실업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시는 당연히 방법은 AI, 빅뱅 주도주로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바이오까지 보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자, 미국에는 수급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까지. 이번에 FOMC 보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적어드리면 6월 FOMC에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자, 우리 연준의 생각도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작년에 보면 장 빠질 때마다 빨리 금리 인하해주세요. 금리 이렇게 빨리 나가다가 연준한테 뿅망치를 계속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올해 금리 인하를 9월, 12월 한 해 아니면 2배 시장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것도 똑같죠. 그래도 파월도 시장이 그렇게 부담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시 분위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도표를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찍는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19명 연준 위원들이 막 예상을 찍지 않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 원래 2회 한다고 본 사람이 8명이었어요. 19명 중에. 근데 한 해 한다는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2회가 더 많았다니까요. 근데 왜 이래 했냐면 올해 금리 인하 안 할게 하는 사람이 4명 있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정도를 이쪽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해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고 파월도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9월 달쯤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옐런 누님도 재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돈을 풀기 위해서 우리 그 미국의 재무부채, 재정부 부채가 아주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소비와 고용이 괜찮다. 고용은 또 파월이 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의 자신감과 실드를 계속 치고 있는 거죠. 대놓고 연착륙이나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소비를 볼 때 데이터 2가지 보는데 어제도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났지 않습니까? 또 연착륙이에요. 연착륙이고 이거는 설문조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는 큰 캐파는 괜찮겠지만 좀 못 쓰는 빈부차나 밑에 있는 분들은 또 심리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이 본 리볼빙 연체율이라든지 저축률, 이계저축률이라든지 정시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은행의 예대 마진,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신용 정도가 있어요. 그 신용 정도를 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정시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연준도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특징이 주식에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 가지고 투입 잡아서 안 좋게 보는 비관론자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타 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변동성 같은 거 감안하면 되고 주도주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고용, 고용은 분명히 저는 꺾이고 있다 보는 거죠. 뭐 샵누리다, 뭐 실업률 4%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 파월은 균형적이게 표현했지만 다시 관찰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는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에 또 약간 올라가게 되면 더 신경 쓰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미국이 2022년도에 그렇게 자이언트 스냅 0.5% 50bp를 계속 올리면서 정시 박살이 났고 작년에도 계속 올리면서 7월 달부터 좀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비둘기 파월 바뀌면서 산타랠리 만들었는데
어쨌든 5.5, 5.25단 이 기준금리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누르고 있으면서 드디어 미국 경기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인하해줘 바라고 있겠지만 정말 크게 보시면요. 크게 보시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 거야.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꺾이는 거예요. 사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은 올해 미국 대선까지 정시 올라가겠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버블이 꺼질 수도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지금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 면 때문에 미국은 연착륙 큰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물가는 연착륙 되겠죠. 2020년 2년처럼 공급이나 유가 같은 데 영향을 받기보다는 지금 자국민의 내수 수요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 살짝 눌러야 되겠지만 정시도 만들어 가야 되는 되게 좁은 길입니다. 근데 PC 나오게 되면 연준은 물가 연착륙에 힘을 좀 더 줄 거라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지금은 경기를 쉴드를 치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이제 임대료, 쉘터 이런 것도 정말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예요. 부동산에 꺾이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 내려주는 거는 1년,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자, 그게 지금 슬슬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버티고 있지만 실업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행 지표까지 연착륙이 보이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하를 저는 할 거라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큰 분들이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지금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요. 더 신경 써야 되겠죠, 파월은. 자, 여기서 조금 오인하시면 안 돼요. 좀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지만 자, 월별로 추이를 보잖아요. 산타랠리 4월 조정받고 5월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 때문에 살짝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7월 흐름상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정시가 한번 충격받을 수 있어요. 5%나 10%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작년에 9월, 10월 빠진 것처럼. 그러면 8월 달부터 저는 조금 조심을 할 거예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8월에 뭐가 있냐면 잭슨홀 미팅 있어요. 2022년 기억나세요? 22년 8월 달에 뿅망쳐라해서 금리가 뭐 지금 너네들이 기대가 높다면서 뿅 때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9월 달에도. 작년에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하고 9월 10월 날 그 미국 국채시 5% 올라가면서 9월 10월 급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반복될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게 잭슨홀 미팅의 어젠다예요. 발표가 되어 있는데 2024년 8월 말에 합니다. 8월 말에 하는데 이코노믹 팔러시 심포지움이잖아요. 자, 리어세싱 더 이펙티브니스, 효율성, 경제 효율성입니다. 어쨌든 얘들은 경제 효율,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리어세싱 재편하는 거예요. 재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는 트랜스미션 오브 마니터리 팔러시. 마니터리 팔러시는 통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정책이에요. 금리 올리고 내리가는 거, 내리겠죠. 금리 정책으로 이제 전염이 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장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유럽 은행들도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미국도 슬슬 내릴 준비를 한다는 거야. 여기 흐름 봐가지고 9월 달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 흐름 보면서 9월 달에 저는 내린 거라 보는 거죠. 자, 근데 내리기 전에 서서히 분위기 나올 거잖아요. 8월 잭슨홀 미팅도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시장이 판단할 거야. 그래서 9월 18일 FOMC가 있을 텐데 그날 금리나 하면 확 빠지는 게 아니라 8월부터 9월부터 서서히 단기 충격을 준비할 겁니다. 오히려 그게 좋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 금리나 내릴 정도로 안 좋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이제 정치 조정 받을 때는 물가도 못 잡았다는데 왜 지금 경기가 떨어져 이렇게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막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모드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정시 조정이라 해서 겁낼 거 없어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것처럼 현금 확보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주도주 잘, 빅수급자 잘 쫓아가시면 돼요. 그 사전적으로 현금 비중은 제가 따라서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단기 조정이에요. 단기 충격. 왜? 결국은 미국 대선 때문에 9월달, 10월달에는 올려야 돼요. 정시를 또 올려야 됩니다. 그 추세를 볼 때 저는 시나리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5월달, 6월달 올랐다가 7월달에도 갈 수 있어요. 7월달, 8월달 출렁거리든 한번 빠졌다가 다시 9월, 10월 올라가는 9월, 10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8월, 9월이 좀 애매하죠. 월별로 보긴 하지만 그 시장의 대응에 대한 영역이니까 그 정도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일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예전 역대로 4년마다 오는 미국 대선일에 한번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찍고 나니까 뭐 날짜나 이런 숫자가 너무 틀린 게 많아. 못 올렸어. 쪽팔려가지고 못 올렸는데 제가 끝나고 오늘 주말에 그 하나증권에 되게 잘하시는 한상희 의원이 하신 이 분석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 봐주시면 왜 11월까지 미국 대선에는 정시를 올려야 되느냐, 올릴 수밖에 없느냐, 이게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은 이쪽도 정치가 좀 시끄러운데, 자, 6월 27일이면 다다음 주입니다. 원래 7월 달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조기 TV 토론이 빨리 열려요. TV 토론 열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선거 시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론전하고 난리 날 거 아니고요. 특히 바이든, 특히 트럼프가 얼마나 막말 많이 합니까? 사실 트럼프는 길티죠. 범죄자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이번에 G7도 보시겠지만 계속 치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거칠어지는, 좀 빨리 정치적으로 싸우는 그런 흐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어쨌든 올해 뭐 공화당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계속 볼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풍력 태양광 안 한다 그랬죠. 2차 전지도 좀 불안하게 본다. 전기차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 트럼프, 이 공화당이나 이쪽은 그린 산업 이쪽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린 산업 트럼프 얘기할 때마다, 더 거칠게 할 때마다 정치적으로는 더 안 좋을 겁니다. 대놓고 바이든의 IRA 이쪽을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반도체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또 트럼프나 바이든의 큰 정책에 부딪히는 부분은 암호화폐 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비트코인 홀더로서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는 적극 찬성, 바이든은 적극 반대입니다. 그런 내용들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생적으로도 지금 제가 고용을 공급을 한다 그랬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바이든도 국경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이 그린 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좋다 보는 거예요. 어쨌든 11월 돼서 저는 바이든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자, 미국은 다음 주에는 별이시 없어요. 다음 주 별이시 없고 수요일 날 미국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선물없이 동시만길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정치와 FOMC 이후 월별로 시나리오로 한번 세워봤어요. 뭐 바뀔 건 없어요. 등락 있더라도 큰 상방, 우리는 AI 주도주, 이렇게 확보하시면 됩니다. 야, 유럽 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유럽은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다 겪었는 거라서 기억이 좀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내용 보시면 그 프랑스 마크롱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프랑스가 사실 문제가 좀 많았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온갖 폭동, 그다음에 노사 문제, 사실 이렇게 불법 이민자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마크롱이 또 좌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풀어놨는데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못 잡고, 어떻게든 지금 물가를 낮추려고, 물가 약간 잡혀가는 과정에서 금리를 낮춰서 민생을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정치에서 지금 극우파 르펜이 또 부각됩니다. 워낙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지지율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잖아. 미국 정도만 그나마 돈 이빠이 풀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나라인 거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극우파도 지금 르펜도 돈을 풀면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새로 합니다. 마크롱이 무리를 한 건데 6월 30일, 7월 7일 두 번 해요. 그때까지는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준은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은 살짝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기억나는 거는, 자, 6월 16일 날 2016년에 저 기억나거든요. 그때 사실 그 영국이 그 EU에서 탈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는 브렉시트. 근데 저는 그때 정권사 근무할 때 본사에 있을 때인데, 야, 무슨 EU를 영국이 탈퇴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6월 달에 막상 20 며칠인가 그 생방송 봤거든, 저희가. 이게 타결이 됐네. 국민 투표가 그냥 브렉시트로 그냥 합의돼버렸지 않습니까? 장이 많이 빠졌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때 그 영국 지수가 한 10% 빠졌습니다. 한 9% 빠졌을 거예요.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렇게 난 다음에 결국은 다 땡겼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표시는 해놨는데 어디 갔어 이거?
영국은 저 프랑스를 가까이서 보여드렸고 영국은 FTS이거든요. 자, 주봉으로 보면 제 표시해 놨어요. 이때는 여기 있죠. 자, 요때 이제 2016년 6월 달에 요 살짝 빠졌죠. 요때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요때. 그때 이제 출렁출렁 장도 별로 안 좋았을 때, 전 세계 장이 안 좋았을 때라 요때 떨어졌어요. 한 3주 빠졌죠. 자, 그리고 브라이슨 끝나니까 확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고 이때 빠진 거 있죠. 이때 빠진 거. 요때 빠진 거는 11월 달에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됐네. 또 확 빠졌어요. 둘 다 정치적인 변수입니다. 근데 빠지고 나서 다 똑같이 급등하죠. 트럼프도 그때 법인세 막 내려주고 친기업 정책을 막 하니까 이때부터 해서 17년 장이 날아갔습니다. 사실 영국이 이렇게 빠졌고 그때 나스닥 미국 지수도 이때 이제 그 브렉시트 됐을 때랑 요때는 이때 지금 뭐 트럼프는 아니니까 브렉시트 됐을 때 이때 미국도 한 7% 정도 빠졌어요. 적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그때 증시나 이쪽 분위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주도적으로 확고하기 때문에 그때 이걸 감안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저는 보지 않는다.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2011년도 2015년처럼 혹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와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큰 이슈였어 이때는. 근데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왔으면 이번에 금리는 하지도 못해요. 이유는 금리나 못합니다. 그 금리나 했다는 얘기는 금융 시스템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정치 변동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어쨌든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좀 많이 팔아놨잖아요. 경계하면서 제가 대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과 중국 증시가 다 안 좋잖아요. 뭐 정치든 뭐든 간에. 근데 둘이 서로 필요하잖아. 미국 대선까지는 정치 휴식이라 보는 가운데 규제는 막 때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타격될 만한 건 사실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유럽이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쨌든 풀어가는 과정도 봐야 될 흐름입니다. 자, 유럽은 그 정도는 볼게요. 약간 경제 정도, 단기 이슈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를 제가 한번 수급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기간 수급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단기 매매만 하고 추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변동성, 굴곡을 만들고 고랑 만드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일부러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에 한번 겪어보셨고. 근데 큰 흐름 그렇죠. 자, 누가 팔아야 사요. 누가 사야지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빨 자기가 올려놨는데 팔 사람이 없어. 참, 살 사람이 없어. 그걸 못 때리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그런 말 합니다. 막 올라갈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 때 누군가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 팔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그런 수요가 없거든, 우리나라는요. 자, 2020년도에 코스피 지수입니다. 2020년도 코스피 지수인데 이때 이제 3천이 넘어갔잖아요. 3천이 넘어갔는데 2020년에 이 코로나 터지고 올라갔을 때 이때 우리나라의 동학일기가 최초로 나왔죠. 최초로 나와서 삼성전자 4만원대 5만원대 계속 샀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주식을 사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동학일기란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주식 투자도 저가 매수, 사람 시스템 알게 됐구나. 그래서 4, 5만원의 전자를 진짜 많이 모았어요. 진짜 많이 모았는데 결국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때 11월 대선 미국 바이든 당선되고 코로나가 조금 잡혀가는 과정에서 주식은 유동성으로 이빨 올라갑니다. 그죠? 올자산의 버블화. 그리고 2021년 1월 2월 달에 삼성전자는 99,000원을 찍어요. 근데 그 전부터 외국인은 전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버블 될 때 개인 어땠을까요? 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사고 십몇만 원 간다 하면서 슈팅 때 더 붙어버려요. 그때 슈팅 때 외국인이 때립니다. 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수급의 주고받음입니다. 이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방금 말했던 동학개미가 처음 나왔던 2022년에 정말 저가에서 샀던 동학일기는 정말 위대했죠. 3전을 계속 사모읍니다. 빠질 때 3전 사놓으니까 결국은 수익 나더라. 맞았습니다. 잘 샀죠. 슈팅도 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면서 물리기 시작했어요. 사기는 잘 샀지만 파는 걸 몰랐던 거야. 슈팅이 될 때 더 샀던 거야. 자, 그때 2021년 꼭지에 물리고 22년 다 알듯이 다 빠졌습니다.
1년 내내 2021년부터 1년 반, 2년 정도로 물려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빅하락할 때 엄청 고생들 하십니다. 삼성전자는 9만원, 10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빠지죠. 반토막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죠. 자, 작년에도 보시면 상반기 때 우리가 2차 전지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는 그 전에 또 외국인이 사놨지만 삼전만 볼게요. 삼성전자가 서서히 안 오르고 빌빌대니까 삼전을 팔아서 2차 전지로 다 갑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동학 2기라고 표현했어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에 막 날아갈 때 삼전을 팔아서 이 동학 2기 분들은 2차 전지 갈아탔어요. 삼전에서 수익을 많이 못 받겠죠. 2차 전지에 또 올라가면서 갈아타서 슈팅을 만듭니다. 자, 삼전 어렵게 사서 물리고 또 손해보고 팔아서 2차 전지 슈팅을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또 물려요. 7월달 슈팅할 때 우리 그때 팔았을 때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보이죠. 자,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2차 전지 급락할 때 또 물립니다. 근데 저희는 2차 전지 반도체를 갈아탔는데 이게 또 반복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야지만 팔 수 있고 슈팅 될 때 개인들이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좋았을 때 사모았던 외국인들은 2차 전지 반도체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미국 AI 반도체 버블에 탑승해 있으면서 슈팅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이 동학개미 특히 개인분들이 사서 모으고 슈팅 물리고 사서 모으고 슈팅 물리고 손절치고 또 슈팅 가고 이 패턴이 나올 때 외국인은 항상 그 반대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적게 모아도 돼요. 밑에 사가지고 적당히 먹고 팔고 나오고 슈팅 될 때 팔고 나오고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투심과 시장 분위기만 보니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좀 짧게 수급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어떤 개인 큰 흐름과 그다음 외국인의 빅피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살짝의 변화가 있죠. 이렇게 계속 물리고 하니까 이 서학개미로 특히 작년 말 올해 엄청나게 많이 이탈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또 공매도 정책 금투사 때문에 개인들이 또 덜 사고 막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 더 흔들고 그 흔든단 말은 현물로 빅피처 먹을 수 있지만 파생으로 더 흔드는 거예요. 파생은 저것들이 짧게 줘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고 개인 수급이 좀 이탈됐다 하더라도 큰 흐름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과 단타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쏠려서 우리나라는 이런 수급 변동 이런 전반적인 정책과 수급 이탈 때문에 더 심한 거예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삼전사가 뭐 먹어? 작년 한익사사 뭐 먹어? 걔들이 수익 제일 많이 난다니까요. 근데 재미없게 제가 또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빅수급 주도주로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런 것들 발굴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잠깐 제 얘기를 어필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런 시장의 흐름과 수급의 사이클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결국은 1년 반, 2년을 삼성전자 20몇 주로 사모았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수는 당연히 올라가요. 이렇게 준비를 오래 했고 얘들이 무조건 산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시장 흐름과 그 뒤에 분위기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자, 전자 한번 볼까요? 전자는 이 추세가 일정해요. 보시면 요번에 똑같죠. 표시했던 과매도권이었어요. 과매도권 반등 주고 있잖아요. 뭐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수급이나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다 작년 말부터 얘기했지만 작년 말에 반도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지금이야 뭐 애플이나 이런 얘기도 드리고 있지만 수출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기여를 하고 또 정책이 좀 밀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걔들밖에 안 되니까 어닝이 또 나와요. 반도체 올라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쪽 기여가 몇 조 적자 보던 애들이 수십조 흑자 보는 구조로 바뀐다고요. 얼마나 크죠 규모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밑에 사고 하닉스도 사고 다른 수급 우리 하미 같은 걸로 사면서 이머징 마켓 변동성 큰 시장에서 코스피 3,000원짜리를 만들 거라 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짧게 볼까요? 요번에 갔다가 8만원이잖아요. 출렁거리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좀 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75,000, 6,000원 사면 올라가서 8만원 중반, 얼마 갔던 8만원 중반, 그 다음에는 95,000원, 10만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을 저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큰 흐름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AI 버블과 함께 얘들도 집중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전전자, 그 다음에 다른 뭐 빅수업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셨던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시장이 대처해서 주도주를 잡고 또 아니면 또 팔고 덜 파는 건 팔아서 땅 옮기고 하는 사이에서 물론 제 얘기를 참고로 들으시겠죠. 근데 어떤 개인의 투심을 항상 반대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 판단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큰 흐름, 빅수급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수급 분석을 되게 많이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투자에 대한 확률이나 포트 조정을 꼭 하시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참 이게 나쁘게 말하면 잔인한 거죠. 예, 잔인한 겁니다. 그렇게 또 단타를 또 우리나라는 빨리 치고 급등하면 빨리 먹으려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 틀려요. 예,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변동성 수급 때문에 조금 더 기준을 잘 잡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올해는 여전히 AI 버블의 탑승에 계실 시기라 봐요.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좁죠. 예, 작년에 또 물렸고 지금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각경이 빠지고 나서 더 좁아요. 하지만 좁으면 개들이 더 많이 가고 제 입장에서는 보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이 기다리고 홀딩하는 사람들이 투심이 조금 지겨울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매매를 많이 하다가 올해 들어서 스윙 위주라고 단타를 줄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시장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슈팅 말씀드리는데 작년 7월도 보셨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슈팅 과정에 있다 보는데 슈팅할 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요. 길게 보면 제가 미국 연착륙하는 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차트 보세요. 작 2022년에 갔던 그 가파른 그 각도와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해요.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물이 돼서 더 올라가 슈팅 끝나고 나면 한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끝나고 쉽게 단기적으로 내년에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조금 물이 돼서 가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슈팅도 사실 물이 되는 기한이 맞아요. 물론 우리는 자신 있게 지르면서 수익을 누려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빅수급 추천하면 따라가면 꼭 팔 기회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말씀드린 정리를 드리면 결국은 첫 금리 인하를 9월로 보고 있지만 8월부터 살짝 조정을 보면서 대비를 할 거다.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6월달은 프랑스나 이제 유럽을 잠깐 봐야 되겠지만 그 11월 대선 후에도 그런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내년에 혹시나 대선 끝나면 안 좋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저는 팔아요. 암만 좋게 보더라도 팔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장기로 보는데 파는 걸 잊어버리신다든지 파는 게 되게 어색해서 파는 게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포트 조정하는 거는 시장이 가장 중요한 그 이슈잖아요. 시장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포트 조정하는 겁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들고 있다 해서 못 팔게 해서 어떻게 팔아가 아니에요. 시장 과감하게 시장 따라가는 겁니다. 2022년 기억나세요? 제가 단타도 하고 테마로 많이 수익도 냈지만 2022년 계단식으로 떨어질 때는 전체 포트 30% 줄이세요, 20% 줄이세요, 그냥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종목을 3개, 4개 다 갖고 있든 간에 이거든 저거든 다 줄여버려요. 그냥 공통적으로 줄입니다. 왜? 시장이 불안해요. 시장이 추월하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지금 줄여놨다가 안정된 이후에 그 위에 판단하면 됩니다. 당연히 뻔히 더 빠질 게 보이는데 왜 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매매하는 거, 매도하는 거를 절대 겁내시면 안 됩니다. 매매에 대해서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리마인드를 한번 해봤던 2022년 급락할 때도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거예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중장기로 좋게 봤는데 어떻게 해요? 대응합니다. 현금 비중 확보하면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버블의 탑승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자신감 있게 슈팅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몰빵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중에서 한 개만 갖고 와서 본인이 하다 힘드시는 경우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짧게 단타 치지 마세요. 아까 시장 얘기 다 드렸죠. 기존은 결국 빅수급 주도주 제식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오늘도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많이 겪었어요. 이보다 더한 것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발전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년 대계 실전 투자로 시장을 잘 대처해서 수익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기존에 시황과 섹터 테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멤버십을 하게 되면 종목 얘기를 제가 좀 더 편하게 종목 스토리를 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양분할 계획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제가 드렸던 말씀 참고해 주시고, 자, 휴일 편하게 쉬십시오. 극장한다 주식 오르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 대처하면 되니까 쉬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